시간에는요, 고양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주택이라는 것이 상당히 생소한 용어인데 2009년도에 그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핵심 자료에 보시면 고양주택 플러스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라고 하는 타이틀로 만들어 놨고요. 법령 근거는 조세특례 제한법 99조의 4.1항 2호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신설된 규정이지 개정이나 기존에 있던 규정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그 1세대 2주택 그 비과세 특례와 같은 내용인데요. 소득세법에다가 연기를 안 하고 조특법에다가 지금 기재를 했어요. 우리가 1세대 2주택 특례라고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조건이 양도일 현재, 즉 잔금 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일 것 이렇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집을 파는 그 시점에 만일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 2주택이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런데 소득세법 조항에 보면은 양도일 현재에 집이 두 채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조항으로 비과세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사가기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한 일시적인 2주택 같은 경우가 되겠죠. 즉 자기 집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집을 먼저 샀는데 그 중복된 기간이 2년 이내라면 비과세 해준다. 뭐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세법 조항을 보면 그런 조항으로 뭐 동거봉양, 원래 한 채씩 있던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김으로써 두 채가 돼서 하나를 팔면 비과세 해준다. 뭐 혼인으로 인한 2주택.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2주택이 되었을 때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규정은 소득세법 규정인데 금년에 신설한 이 고양주택의 개념은 고양주택이라고는 어떤 조건을 만들어 놓고 즉 고양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하니까 지방에 있는 주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을 한 채를 먼저 사더라도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즉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는데 그중에 한 채가 고양주택이라면 그 고양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 조항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의지는 뭐냐면 서울에 수도권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방의 주택을 잘 안 삽니다. 네, 지방의 주택을 삼으로써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지방주택을 살려고 하질 않죠. 그러면 현재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불황이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미분양주택뿐만 아니라 지방에 이미 신축되어 있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나 이러한 모든 지방주택 자체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방, 고향에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사가지고 3년 이상만 당신이 보유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 때에도 비록 2주택자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지만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와 같은 규정이 나온 것은 그 시골에 있는 집을 많이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에 있는 이 내용을 무한정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특례적인 어떤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한시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그 처음에 나온 게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 즉 이 말씀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지금 이 고양주택에 대한 핵심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서울에 있는 집 비과세 해준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도권에 있는 집을 비과세 해준다. 근데 비과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법 원칙은 1주택자이어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죠. 즉 양도하는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지 다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를 못 받는데 만일에 이런 수도권 1주택 플러스 세법에서 얘기하는 이 고양주택이라는 것을 취득을 했다면 이 고양주택을 취득했으니까 원칙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택인 상태에서 이거를 팔면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만 이것이 고양주택이라면
이 고양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어요. 단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취득한 것만 인정해 주겠다. 즉 2012년도로 가면은 이 조항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를 한시적인 규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몰기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1년도에 12년도에 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만일에 이런 일몰기한을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법이 정책적인 목적에 부합이 돼서 고향에 있는 주택들이 거래가 활성화된다면은 세법이 2012년도 개정세법 나올 때 이 일몰시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효력이 없다면 그때 가서 2011년도로 이 고양주택 조건은 끝나는 것입니다. 즉 투자를 하시려면 2009년, 10년, 11년 사이에 투자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항을 2008년 12월 26일 날 신설이 되었고요. 이 신설될 조항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는 수도권에 있는 자기 아파트를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파는 사람은 비과세 해준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주자만 된다고 써 있어요. 즉 거주자의 반대 개념이 비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라는 것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해외에서 한국을 떠나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을 비거주자라고 그러죠. 대표적으로 영주권자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나중에 내가 한국에 돌아와서 내 고향에 가서 노후 생활을 해야겠다. 이래서 고향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수도권에 집이 하나 있다면 비과세는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향주택 조건은 일단 원칙적으로 국내인 거주자여야만 된다. 특례 요건은 1세대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고향주택. 고향주택이라고 해가지고 고향에 있는 집을 무조건 다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향주택이라고는 조건은 따로 아주 상세하게 서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고향주택 조건이 한 5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러한 고향주택을 취득했을 때 여기서 취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득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매매로 사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신축하는 것도 취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고향에 자기가 땅만 가지고 있더라. 근데 그 땅 위에다 자기가 집을 지었다. 2009년 이후에 2010년 사이에 집을 지었다. 그것이 고향주택의 다른 조건과 마저 떨어지더라. 면적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그렇다면은 신축한 것도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어떤 허름한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털어버리고 새로 거기다 깨끗하게 나중에 노후 생활할 전원주택을 잘 지었다. 그것도 신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뭐 돈을 주고 샀던 아니면 맨 땅에다 집을 지었던 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지어진 집을 전제 조건이 3년 이상은 보유한다는 약속을 하셔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하고 서울집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3년 이상은 내가 이 집을 보유하겠습니다라고 약속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팔 때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3년 이상 자기가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협의 매수를 해간다든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싶은데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3년이 안 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강제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3년 이상은 꼭 고향에 산 집을 가지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1년이나 2년 있다 다시 뒤팔고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투기가 되기 때문에 3년 이상은 보유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단 여기서 혼동하지 말 것은 3년 보유하고 서울에 있는 일반 주택을 팔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3년 보유하기 전에 팔더라도
나중에 내 고향주택은 3년 이상은 내 걸로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과세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시면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물론 나중에 3년 이상 보유하겠다고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당초에 비과세 해주었던 그 일반주택, 수도권에 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세금이 추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을 보유한다는 약속을 한다면 당해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해주겠다. 즉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고향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는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주택으로 비과세 해주겠다. 1주택으로만 봐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 요건은 충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일반주택이 만일에 서울에 있다면 3년 보유 2년 거주를 하고 팔아야만 비과세가 되는 거지, 무조건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약속만 했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집이 3년 보유도 안 한 집을 팔아서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2주택인 상태에서 없는 것으로 그 조항만 봐주는 거죠. 즉 비과세 요건은 1주택이어야 되고 3년 보유해야 되고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 고향주택과 서울주택이 있게 되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는 건데 2주택이 되더라도 이것은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1주택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니라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두 번째 조건은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 자체도 충족을 안 했으면 비과세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혼동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이 고향주택 조건의 의미는 고향주택을 지방에 사놨을 때 수도권에 있는 자기 집을 3년 보유 2년 거주하고 팔면 2주택이지만 비과세 해주겠다. 이것이 이 조항의 핵심 내용이고 그 고향주택은 2011년까지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고향주택이 무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만, 이 내용을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핵심 자료를 보시면 고향주택에 대한 요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취득 요건을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고향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면 고향에다가 집 사면 다 고향주택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법에서 얘기하는 고향주택은 이렇게 조건을 정했는데 첫 번째가 지역조건입니다. 지역조건이 있고 두 번째가 거주조건이 있고 취득조건이 있고 또 건물에 대한 면적조건이 있고 땅에 대한 또 면적조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지역조건도 크게 나누면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지역 조건도 두 개가 있고요. 거주, 취득, 건물의 면적, 대지의 면적에서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동시 충족을 해야만 고향주택이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택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산 것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도에 이 해당하는 주택을 샀다고 해서 그것을 고향주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2009년 1월 1일 시행됐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이와 같이 해당되는 주택을 산 경우는 고향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일반주택을 비과세해준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고향주택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느냐. 수도권은 안 됩니다. 수도권이 고향주택이 되려면은 수도권에 집을 여러 채 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수도권은 안 된다. 이제 소득세법에서 얘기하는 수도권은 어디냐면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천이 고향이신 분들은 고향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은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투기 지정지역이 지금은 다 해제가 됐습니다만 일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다 지방에는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구만 현재 투기 지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전 같은 곳에 가면은 대전의 그 유성구인가요? 그런 지역에 가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이래가지고 온천이라든지 이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지역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그것도 고향으로 보질 않겠다. 즉 수도권과 같이 그런 경우는 사놓으면은 집값도 뛰고 이러기 때문에 투기성이 있다고 본다. 투기 지정 지역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투기성이 있는 지역은 비록 자기 고향에 해당되더라도 인정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입니다.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 1, 2, 3, 4, 5를 동시에 다 충족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호적인데 호적법이 작년 2월 달에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서류가 나옵니다. 이것이 옛날로 얘기하면 호적 등본이나 초본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소재지, 쉽게 얘기해서 자기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가 살았던 그런 고향. 그래서 저는 고향이 충남 홍성인데요. 충남 홍성에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호적 등본이나 초본을 떼어서 보면 그 내가 살아온 주민등록 초본 같은 걸 떼어보면 살아온 지역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 소재지에서 있었어야 되고 그 소재지에서 10년 이상은 거주 사실이 있어야 된다. 즉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충남 홍성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이상은 홍성에서 사는 것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홍성이라는 곳은 내 고향이 된다. 그 다음에 연접시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홍성과 연접해 있는 시군구가 있다면 그 동네도 같이 해주겠다. 이와 같이 연접한 지역이 있더라. 이와 같이. 그래서 연접한 지역이 있으면 제 고향이 홍성인데요. 홍성 옆에 예를 들어 예산이 있더라. 그럼 예산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고향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만들어 놨고요. 무엇보다도 3번 조항이 사실은 참 이것이 좀 까다로운 조항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다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취득 시점에 20만 명 이하의 비수도권 소재지. 비수도권 소재지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 취득 시 20만 명 이하의 지역 소재지고 기준시가는 2억 원 이하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 기준시가 2억 원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방 같은 곳에 기준시가 2억 원짜리라면은 아파트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은 뭐 거래가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서울처럼 뭐 기준시가 3억, 4억, 5억 이런 아파트들이 거의 없고 기준시가 2억이면은 웬만한 뭐 아파트도 40평짜리도 2억이 안 됩니다. 지방은. 그래서 요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명 이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 중에서도 2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인정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인정을 안 하고 기준시가 2억 원짜리야 뭐 당연히 20만 명을 초과하는 지역에도 2억 이하짜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 이하의 도시를 2008년 12월 말 현재로 뽑아보니까 총 지금 제천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한 10몇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지역만 20만 명 이하의 비수도권 소재지입니다. 결국은 앞에서 중원부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동네의 주민등록 호적이 이 지역의 가족관계 등록부나 호적에 의해서 살았던 10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이 지역의 연접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단독주택이라면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전용면적 116평방미터 이내, 즉 40평형짜리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대지가 660평방미터 이내, 즉 300평 정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200평 정도. 그래서 이 면적 기준은 사실 넓게 잡혀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 내에는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요 지역이죠. 요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들만 인정이 된다. 내용은 뭐냐? 이런 보령시나 논산시나 서산시나 이런 데에 살았던 분들은 10년 이상 여기서 살았던 분들은 이 동네에다가 2009년도에 집을 샀다. 그런데 서울에 내가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다. 근데 서울에 가지고 있는 집이 현재 2년이 됐다. 근데 서울 집값이 뛰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고향에 내려가서 살 생각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보령시 같은 곳에 저희가 2009년 1월 달에 하나 취득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은 서울에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분은 이 아파트를 언제 샀냐면 2007년 1월 달에 취득을 예를 들어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서울 아파트가 비과세 되기위해서는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3년이 지나려면 8년, 9년, 10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아파트의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10년 1월 이후가 돼야만 됩니다. 자, 이 집에서 물론 2년 이상 거주를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2010년 1월 이후에만 양도를 한다면 요거는 비과세인데 문제는 2009년 1월 달에 고령시에 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면 현재 일시적인 2주택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2주택 규정은 다른 집을 사놓고서도 2년 이내라면 비과세 해줘요. 그럼 2009년 1월부터 2년을 따지면 10년 1월, 2011년 1월까지입니다. 즉 2011년 1월까지는 꼭 이런 고양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무조건 비과세는 받을 수 있어요. 고양주택 3년 이상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필요 없죠. 그런데 이 고양주택이 효력을 발휘할 때는 2011년 1월 달이 됐는데 이 집은 서울 집이 2011년 1월 달이 됐는데 집값이 뛰고 있어. 그러면 일시적인 2주택이라면 2011년 1월 이내에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면 굳이 이렇게 안 팔고 더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게 고양주택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고양주택이 아니라면 2011년 1월 기준으로 그 이전에 꼭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는 거고요. 고양주택을 사셨다면 더 가지고 있다가 팔더라도 비록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가 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요거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니까 2012년 1월 이후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양주택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2년 정도의 기간은 고양주택을 사고 2년 정도의 기간은 이 고양주택 조건에 안 맞더라도 비과세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2년 지나서 팔 생각이라면 이왕이면 고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사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집은 고양주택이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는 인정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가 방금 서울에 집이 하나 있고 홍성에 아까 보령시에 집이 하나 있다. 이러면 완전 수도권과 수도권 밖으로 갈라지는데 내가 고향이 보령인데 보령시에 집이 하나 있고 다시 보령시 고향에 또 집을 하나 사더라. 이러면 이런 경우는 고양주택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지역에 또 연접한 지역에 집을 한 채 사놓고 이게 고양주택이요. 그거는 인정 안 하겠다. 또 하나는 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에 고양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서울에 있는 집을 파는데 시골 고양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다는 약속을 하고 팔으면 된다. 그런데 한 2년 반 됐다가 고양주택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팔아버렸더라. 즉 약속을 안 지켰더라. 그런 경우에는 서울의 주택을 팔은 경우를 세금을 다시 매겨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2009년에 팔았다면 2009년에 세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모두 포함한다. 즉 사실상 주택이라면 모두 고양주택에 적용하겠다. 2008년도 하반기에 나오는 규정들을 보면 대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주택은 미분양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 또 신축한 주택, 다세대, 다가구 다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에다가 주택을 지었다.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다 적용해 준다는 얘기고, 고양주택 3년 보유 요건 충족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해도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거는 3년 보유를 한다는 약속하에 미리 팔아도 해주겠다. 그런 뜻이지 3년 이상 보유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양주택이 사실은 큰 혜택은 없습니다만은 일시적인 2주택에서 2년을 경과를 해버려서 팔게 되면 과세를 당하는데, 만일에 이분이 고양주택을 사서 2년이 경과됐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이런 한시적인 규정이 적용되다 보니까 소득세법에 명기를 하지 않고 조세특례 제한법에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몰기간이 2011년까지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